반갑습니다. 몬송 IT입니다. 16번째 이번 기출문제 뽀개기의 오늘 주제는 다양한 문제풀이 과정을 이제 소개를 시킬 건데요. 얘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지금 시험장에 가서 어떤 유연한 사고력과 응용력이 필요한데, 문제를 암기하듯이 외워가지고 문제풀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70의 3일차 지금 2번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이 앞전 영상에서 미리 살펴봤듯이, 이 CTUD라는 카운터 중에서도 상당히 고난이 카운터를 우리가 가지고 문제를 풀이를 해결을 했어요. 해결했는데, 가끔가다 이 문제가 그렇게 CTUD를 써야 된다고 이렇게 많이 연습되신 분들은 이게 CTUD를 쓰면 이렇게 심플하게 문제가 풀리는데, CTUD를 당장 시험장에서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죠. 그랬을 때, 본인이 평소에 어떤 사고의 유연성을 좀 가지고 있었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가 CTUD로 이렇게 풀어졌다는 이 과정의 해석은, 제가 이미 70회 기출문제 풀이 과정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문제 소스를 한번 보시고, CTUD로 결론적으로는 풀어야 가장 문제가 심플한데, 이런 CTUD 업다운 카운터를 모르고 있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당장 알고는 있었는데, 문제를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명령어가 생각이 안 났을 때, 그런다고 막연히 짧은 시간, 주어진 시간은 정해졌는데, 문제를 고민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먼저 문제를 한번 보면서 얘를 어떤 식으로 먼저 접근하는 게 맞는 건지를 한번 보죠. 일단 이 타임 차트를 보면은 이 타임 차트를 가지고 해석하기에는 난해한데, 물론 타임 차트를 자주 보신 분들은 이렇게 생긴 패턴을 보면 이게 카운터와 관련된 문제란 걸 대부분 알아요. 그래서 카운터를 써서 꼭 CTUD나 CTU, CTD 이런 카운터만 써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PLC에는 여러 가지 다른 응용 명령어들이 많거든요. 그 명령어를 평소에 좀 익혀놓고 문제를 동일한 패턴으로만 암기하고 있지 않다면 본인이 여러 가지 상상력을 발휘해서 문제에 대처하는 능력이 평소에 연습이 돼 있다면 이 문제를 자 한번 해석을 해보죠. 일단 Select Switch A, B가 전제 조건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문제의 특징은 Select Switch C가 이 어떤 패턴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관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딱 함정이 하나 있는 게, Select Switch C가 조건을 벗어났을 때, 그러니까 오프 상태일 때 어떤 카운터 값이 의미가 없다는 이런 시그널 부분이 하나, 이런 패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Select Switch C를 가지고, 푸시버튼 C를 가지고 초기화 한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것도 보니까 이 세 개의 조건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Select Switch A는 오프고, B, C가 ON이 되는 상태에서 초기화도 먹는 거예요. 초기화도 먹는 건데, 어떤 부분을 잘 유심히 보셔야 되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지금 Select Switch C가 상태가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여기에 어떤 값의 변화, 그러니까 어떤 결과의 변화가 발생을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Select Switch C가 오프가 돼 있는, 그러니까 자기 조건을 벗어난 이 오프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 A, B가 명령어가 먹지 않는 건 맞지만은 초기화는 되지 않는다. 카운터 값이 어떤 결과 값이 초기화는 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는 이 부분에 좀 신경이 좀 쓰이는 부분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해 둬야 되고요. 그래서 기존의 짬 프로그램을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 부분이죠. 일단 조건이 Select Switch A가 오프고 Select Switch B에서 신호가 들어오는 과정에서만 이 조건 2가 되는 거고요. 조건 2에 또 하나 AND로 SSC가 A 접점으로 신호가 들어와야 줘야만이 어떤 게 유효합니까? 푸시버튼 A도 누르는 게 가능하고, 푸시버튼 B를 누르는 것도 가능하고, 푸시버튼 C로 초기화시키는 이것도 가능한 거죠. 그런데 앞에 있는 이 부분으로 이렇게 카운터 값이 분기가 바뀌었잖아요. 앞단으로.
이 온 이유는 뭐죠? 셀렉트 C의 온오프하고 관계없다는 겁니다. 얘가 만일에 이 선이 여기에 연결이 돼 있지 않고 이 선 밑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셀렉트 스위치 C가 5% 바뀌는 순간 이 C10에 있는 누적값이 0으로 리셋이 됩니다. 이게 이제 ctud라는 명령어를 제대로 알게 되면 앞에 있는 값들이 자기 그 전제 조건이 바뀌어 버리면은 이 카운터 값이 리셋이 되는 유일한 값이라고 그랬어요. ctu나 ctd 같은 이 카운터 값은 리셋이라는 명령어를 만나야만이 초기화가 되지만은 얘는 ctud는 앞에 있는 조건이 바뀌어 버리면은 0으로 리셋이 되는 유일한 카운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운터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우리가 ctud라는 놈을 잘 알고 있을 때는 이렇게 풀어보면 이렇게 심플하게 정리가 돼서 문제가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푸시 버튼 A를 눌러서 누르는 만큼 PLA부터 B, C, D까지 증가를 하고, 푸시 버튼 B를 누르면 누르는 수만큼 하나씩 누르자마자 포지티브 신호에서 누르자마자 떼는 신호네요. 네거티브 신호에서, 그러니까 네거티브 신호에서 하나씩 점등이 소등이 되는, 그래서 변화가 없으면 쭉 남아있는 카운트만큼 진행을 하다가 또 이거는 의미 없는 신호고 다시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이제 누적 값들이 이런 1과 5일 때, 뭐 5 이상일 때 이런 값이 있으면 당연히 카운터 값을 써야 된다는 것을 이제 해석이 돼서 이런 문제 풀이를 했는데, 과연 이 문제를 그렇게만 풀 수 있는 건지, 우리 ctud를 잘 모른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명령은 안다. 뭐 add라든가 우리가 산술 연산자에 대해서 이미 제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커맨드, 그다음에 반드시 알아야 될 그 PLC 기초 지식에 대해서 제가 그 산술 연산자에 대해서 설명을 이미 드린 컨텐츠가 있어요. 거기 참조해 보면 add, 그다음에 subtract, 빼기, 더하기 빼기의 기능이 있거든요. 그 기능을 이용해서는 할 수 없는 건지, 나는 그렇게 접근하는 게 빠르겠다 하면 그렇게 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프로그램의 왕도는 없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정해진 시간 내에 자기 능력껏 결과를 그렇게 도출해 내면 되는 거지, 꼭 이렇게 짜야지만이 점수가 뭐 만점입니다. 프로그램 소스는 보지 않고 결과만 본다고 그랬어요. PLC 시험은. 그래서 일단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속담이 있죠. 이렇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본인이 그 순간에 고민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래서 어떤 사고의 유연성에 대해서 고민해 보기 위해서 그럼 이 문제를 어느 정도 문제 해결이 해석이 됐다고 가정하고 그 문제를 한번 동일한 문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같을 거고요. 셀렉트 스위치 A가 B 접점, 셀렉트 스위치 B가 A 접점으로 신호가 들어올 때 M10이라는 조건이는 같을 거고, 그 다음에 셀렉트 스위치 C가 ON이 돼 있을 때 시그널은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ctud를 쓰기 위해서 썼던 대리 연산자 M11이라는 것 대신에 여기다가 명령어를 한번 써볼게요. 푸시 버튼 A를 누르면은 add를 시키는, 왜냐하면 이 자체가 시그널이니까 add, increase, decrease를 써도 되고요. add 아니면은 그 subtract이라는 그 사칙 연산 명령어를 쓰는데, 저는 이 increase라는 명령어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이게 시그널이기 때문에 increase 명령어도 가능할 것 같아요. increase D10이라는 D 그 데이터 값을 저장하는 워드 단위로 PLC 워드 단위로 저장하는 D10이라는 데다가 increase 해서 하나 증가를 할 겁니다. 푸시 버튼 B는 decrease를 해가지고 시그널이 한번 발생할 때마다 한번 끄는 decrease 명령어를 써서 D10을 같은 D10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 증가를 시킨 거고, 이거는 빼고. 근데 여기에 지금 맥시멈이 5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맥시멈 값을 어떻게, 인크리스는 더 이상 5 이상 되면은 증가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조건문 하나 더 넣었죠. 인크리스를 먹을 수 있는 것은, D10이 작다로 해야겠네요. 작다. D10이 5보다 작을 때까지만, 이 인크리스 명령이 먹을 수 있는 거고요. 이 디크리스 명령에서 이 마이너스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도 막아주죠. 크다. D10이 0보다 클 때만 숫자를 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인크리스, 디크리스를 해서 D10 값에다가 해놓고, 자, 푸시 버튼 C로 오면은 이 카운터 값으로 썼던 D10이 초기화되면 되죠. 그래서 이 값의 D10의 초기화는 리셋으로는 안 먹이고요. MOV라는 게 있어요. move 0을 D10에다 갖다 주면 초기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골격은 바꾸지 않고, 자, 어찌 보니까, 우리가 인크리스, 디크리스를 잘 안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쓰면은 문제가 심플해지는데, 우리가 주로 이제 그 카운터 값을 많이 쓰다 보니까 카운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아까 우리가 초기에 짰던 그런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거고요. move 제로를 써가지고 D10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오히려 한 줄이 줄어들 것 같네요. 자, 이제 여기 리셋도 이제 만들어줘야 되죠. 리셋이, 언제 발생합니까? 여기서 이미, 얘는 발생을 해버렸고요. 여기다도 M10을 이렇게 써줄 게 아니라, 출력으로 M201, 기본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201, 여기서 초기화가 하나 있고, 그래서 이 초기화는 여기서 리셋으로, 이 카운터를 쓰지 않았으니까, 카운터는 리셋이 되는데, 이 D로 시작되는 워드 디바이스 값은, 리셋 명령어가 먹히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얘는 move라는 값을 move 0에다 D10 해주면 디폴트 값으로 가장 초기 값으로 D10에 10이라는 디바이스 자리에 주소에 move 0이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출력을 여기를 어떻게 우리 기존에 카운터를 짰던 이 부분을 여기를 D10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C10, C10이라는 카운터 값을 전부 다 D10으로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에 바꾸기, 찾기 바꾸기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문자열 바꾸기가 있는데, 이게 문자열로 바꾸기 위해서, 이게 문자열로 D0, 10을 D0010으로 이렇게 모두 바꾸기가 되나? 한번 해볼게요. 바뀌네요. 예. 물론 디바이스 바꾸기로도 가능한데 그냥 이걸 문자열로도 인식해서도 바꿀 수가 있네요. 자, 여기에 C10을 D10이라는 값으로 다 바꿔놨습니다. 이렇게 일괄치환하는 이렇게 찾기 바꾸기도 여러분들이 이제 문장이 짧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는데 실제 굉장히 긴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저는 찾기 바꾸기 하는 리플레이스 기능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결국은 기존에 있는 카운터 C10이라는 카운터를 D10이라는 카운터 값으로 바꾼 거 외에는 없어요. 자, 이거에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지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죠. 셀렉트 스위치 A는 꺼져 있어야 되고 셀렉트 스위치 B가 켜지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M10 조건 여기는 만족했고 셀렉트 스위치 C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만 푸시 버튼 A를 누를 수가 있죠. 푸시 버튼 A는 P3입니다. 여기 네 번째 눌렀다, 네거티브니까 떼는 순간에 카운터가 1이 증가를 했고요. 다시 눌렀다 떼는 순간에 카운터가 2, 눌렀다 떼는 순간에 카운터가 3, 4, 5. 더 이상 증가를 하면 안 됩니다. 5가 맥시멈이니까 여기서 막혔죠. 여기서 막혔죠. 자, 그러면은 푸시 버튼 B를 눌러서 하나씩 빼는 겁니다. 빼고 그래서
최종 0까지. 더 이상 누르면 마이너스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0보다 클 때까지만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거고. 다시 증가를 시켜보겠습니다. 증가했고요. 정확히 여기서 0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 그러니까 1이면은 1 이상이 되면 켜지는 거고, 여기는 1보다 클 때, 그러니까 2부터 켜지는 거고, 이런 겁니다. 자, 푸시 버튼 C를 눌러서 초기화가 가능하다고 그랬죠? 누르는 순간이죠. 이거는 누르는 순간. 자, 우리가 ctud라는 명령어를 몰라도, 자, increase, decrease로도 이 문제 해결을 했습니다. 자, 이건 그러면 또 명령어가 그럼 increase, decrease를 몰라요. 우리가 이제 사칙 연산만 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사칙 연산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런중 수정.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자, 이 D10 그대로 쓰는데 여기에다가 어떤 값을 쓸 거냐면 increase 대신에 add 1을 D10에다가 D10에 더해서 D10에 더해서 다시 D10 자기 자신한테 1을 해라. 그러면 increase하고 같을 겁니다. 아마 이 decrease 대신에 subtract이라는 명령어가 있었죠. sub D10에서 1을 빼서 다시 D10에 갖다 놔라.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add 1을 D10에 더해서 다시 D10에 자기 자신한테 다시 assign 해라. 이런 명령어고, subtract D10에서 1을 빼서 다시 D10에 갖다 assign 해라. 이런 뜻입니다. 명령어는 increase 대신에 사칙영산 명령어로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자, 이 부분을 컴파일하면 런중 수정으로 정상적으로 완료가 됐고요. 그렇게 동작을 하는지 보죠. 자, 조건은 똑같고요. 자, 리셋 조건은 똑같고, 자, 증가 하나, 둘, 셋, 증가했죠. 자, 빼볼까요? 하나, 두 개로 빠졌고. 자, 그래서 방금 전에는 제가 increase, decrease라는 명령어로 썼고, 우리가 그 응용 명령어는 몰라. 그렇지만 사칙 연산하고 관련된 add하고 빼기, subtract이라는 명령어는 알고 있어요. 그럼 이 명령어를 이렇게 써도 동일한 문제의 프로그램으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뭡니까? 프로그램을 뭔가를 ctud 이런 패턴이 나오면 ctud로 짜야 된다. 이렇게 문제를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고정해 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된다? 안 된다. 다행히 아주 동일한 자기 연습한 문제대로 미리 사전에 약속됐듯이 문제가 출제가 됐다면 쉽게 접근을 하는데, 실제 가면은 본인이 아무리 여러 번 짜본 문제도 이 문제의 출제 방향을 약간만 좀 틀어놓으면은 동일한 문제인데도 문제 해결책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가 아는 지식을 최대한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일단 코딩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코딩을. 물론 연습이 잘 돼 있어 가지고 자기가만의 방법으로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하게 쉽게 어프로치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 안 될 경우에도 어떤 형태든지 이런 시도는 해봐야만이 그 프로그램을 짜는 과정에서 다른 방법이 또 생각이 나기도 한다. 그냥 멍청이 머릿속으로 이걸 뭘로 명령을 써야 되지 이렇게만 고민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보세요. 같은 문제를 푸는데도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풀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바뀌지 않는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짜는 골격은 바뀌지 않아요. 골격은, 큰 골격은. 그래서 프로그램은 시작할 때 골격, 그러니까 분석을 해서 원하는 형태대로 골격을 잘 만들어 놓는 연습은 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수백 가지 프로그램 짜는 사람에 따라 이보다 더 다양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앞으로 이제 하는 것은 제가 좀 기본적인 골격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좀 자세히 안 하고 오늘 맛보기로만 시작을 하는 건데, 앞으로는 계속 이 문제도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고 저런 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고 하는 그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개인에 따라서 다양할 수도 있고 머리에 사고를 좀 유연하게 적응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절대 외워서 푸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아직도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 분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거기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좀 진도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문제의 패턴을 보면서 이 문제는 여기가 함정이고요. 이 부분을 잘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하는, 특히 오늘같이 이렇게 들어쓰기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니까 훨씬 더 심플해지네요. CTUD보다 접근 방법은 딱 보면은 그냥 그 업다운 카운터의 전형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문제를 다른 각도로 보니까 오히려 훨씬 다른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제가 말하는 그 다른 문제는 이 앞전에 제가 문제를 이렇게 해석했을 때 이야기예요. 이 값이 바뀌었을 때도 여기 카운터가 리셋이 된다고 제가 문제를 해석을 잘못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미 기출문제 풀이 과정에서 이렇게 문제를 풀면 안 되고 두 번째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이렇게 푸니까 심플해지네요. 셀렉트 C가 바뀐다고 해서 지금 리셋되는 노트로 가는 게 하나도 없죠. 리셋이 안 됐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다른 각도로 해석해보고 풀어보니까 문제가 훨씬 쉬워졌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명령어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고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컨텐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